안드로이드 개발 환경 구축 편입니다. 안드로이드를 이제 개발하려면 개발 환경에 대한 구축이 필요하죠. 안드로이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개발 환경이 필요한데, 먼저 안드로이드 포팅을 그 커널을 빌드하고 부트로더를 빌드하고 컴파일하고 안드로이드 파일 시스템을 빌드해서 타겟보드에 안드로이드를 포팅한다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하실 때는 우분투 환경, 그러니까 리눅스 환경의 개발 환경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만을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은 그 윈도우나 리눅스 환경에서 이클립스를 설치하시고 ADT 플러그인에다가 안드로이드 SDK를 설치하셔서 개발 환경을 구축하시면 되고, 세 번째로 J9을 하시는 분들은 윈도우 또는 윈도우의 시그널 환경이나 아니면 리눅스 환경에서 안드로이드 NDK를 설치하는 개발 환경을 구축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이제 안드로이드 파일 시스템과 커널과 부트로더를 컴파일해서 올리기 위한 리눅스 개발 환경입니다. 가장 먼저 우분투를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리눅스 환경이면 되었고 굳이 우분투가 아니어도 되고요. 버전은 이제 8.10, 9.04, 9.10, 뭐 10.04, 10.10까지 뭐 어떤 버전을 설치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분투를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필수 패키지들을 설치를 해주십니다. 플렉스, 뭐 집, 뭐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JDK를 설치를 해주셔야죠. 안드로이드 대부분의 소스가 자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컴파일하기 위한 JDK 뭐 5.0 또는 그 이상의 버전을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10 사용자는 다음과 아래처럼 두 가지 옵션들을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분투 패키지 업데이트를 해주시고, 우분투는 페도라 용 같은 이제 그 apt get이라는 그 명령어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얘를 써주고 인스톨을 하면은 자동으로 다운로드를 하고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개발 당시에 이제 필요한 TFTP랑 NFS 패키지들을 설치를 합니다. NFS는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NFS 루트 디렉토리만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서버 재시작해 주시고 TFTP 서버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 설정 파일을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거느리실 부분은 서버 아규먼트에 TFTP 부트가 어딘지 지정을 해주시고 TFTP 서버를 재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설정해 주시고요. 이러면은 개발 환경이 끝나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이대로만 따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그 풀소스 PDK라고 하죠. 풀소스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빌드하기 위한 방법인데, Git라는 버전 관리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그 SVN이나 CVS 이런 것들과 같은 버전 관리 시스템 Git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거를 편하게 사용하기 위한 툴을 레포라고 해요. 그래서 레포 유틸리티를 설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폴더를 하나 생성하시고 레포 파일을 생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레포 클라이언트를 초기화를 합니다. 여기서 그 레포 이니셜라이징을 해서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받으실 안드로이드 주소를 주시게 되는데, 마지막에 -b라는 옵션으로 브랜치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버전 관리 시스템에서 그 현재 구글 이 안드로이드 서버에는 버전별로 브랜치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컵케이크, 도넛, 이클레어, 프로요 이렇게 되고, 뭐 이클레어도 리비전 1번, 2번 이렇게 나눠져 있겠죠. 그래서 브랜치를 직접 지정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b라는 옵션에서 브랜치를 안 주시게 되면은 가장 최신 버전의 마스터 브랜치에서 가장 최신 버전의 소스를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문제는 최신 버전이라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소스가 업데이트가 되고 개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정식으로 릴리즈가 된 그 브랜치를 선택을 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포 싱크라는 명령어가 현재 내 PC의 디렉토리랑 서버랑 싱크를 맞춘다는 건데, 서버에는 파일이 있고 내 PC에는 이제 파일이 없기 때문에 싱크를 맞추면 다운로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쭉 다운로드를 하고 나서 몇 가지 수정을 해주십니다. 뭐 현재 저희 보드에 이제 오디오는 뭐 R4를
쓰기 때문에 알래서 쪽을 true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make만 해주시면은 빌드가 돼요. 개발 환경이 잘 설치가 되어 있다면은 make라는 명령으로 빌드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빌드 시간이 좀 문제인데요. 그 VM 쓰시거나 아니면 뭐 듀얼코어 1기가 정도의 PC에서 빌드를 하시려면은 보통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이 안드로이드 풀소스를 빌드하시는 PC라면은 가장 좋은 사양의 PC를 쓰셔야 빨리빨리 빌드가 되니까요. 추천을 드리고요. 보통 i5 정도 램 2기가 정도 하시면은 거기다 VM이 아니라 그냥 리눅스를 설치하시고 빌드 하시면은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빌드가 완료가 되면은 이제 이런 메시지가 뜨고요. 이거는 빌드하기 전에 레포 싱크, 그러니까 파일을 다운로드 하고 난 후에 디렉터리 구조를 보시면은 먼저 커널이 있죠. 커널은 1.6부터는 안드로이드 공식 커널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커널을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에서 따로 받으셔야 되고, 그 외에 이제 달빅, 프레임워크, 시스템 하드웨어, 뭐 패키지 이런 것들이 다 소스 레벨로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디렉토리가 구성되어 있고, 포팅 부분에서 SD카드를 사용할 때 SD카드에 미디어 패스 정도만 지정을 해주시면 SD카드를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알사 콤프 파일이 만약에 생성이 되지 않는다면 복사를 해주시면 되고요. 안드로이드 컴파일 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안드로이드는 커널까지 완벽하게 포팅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안드로이드 파일 시스템이 동작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커널 단에서 뭐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불안정하다거나 제대로 포팅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부팅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널 쪽에서 먼저 검증이 된 상태에서 파일 시스템을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마스터 브랜치에서 최신 버전의 소스를 받았을 때는 안드로이드 소스 자체에 버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꼭 최신 버전이어야 된다면은 뭐 며칠 후에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릴리즈된 정식 버전을 받는다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빌드 시 에러가 났을 때는 대부분이 이제 자바 패스 때문에 에러가 많이들 나요. 그래서 자바 쪽, 환경 변수 쪽이 잘 설정이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 또한 소스코드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굳이 소스를 수정하시려고 하지 말고 그냥 뭐 몇 시간 후에 다시 업데이트된 소스를 받으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 당시에는 이제 NFS용 파일 시스템을 많이 쓰게 되는데,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이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파일 시스템을 부팅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낸드의 이미지 형태로 저장한다거나 저희처럼 T플래시를 쓴다거나 하면은 빌드가 완료된 이미지들을 복사해서 다시 뭐 연결하고 하는 작업이 귀찮기 때문에 NFS를 쓰면 좀 더 빠르고 편하게, 여기 장점이 이제 수정과 테스트가 용이하다는 거죠. NFS를 쓰면요. 네. 일반적으로 차이가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압축이 풀려있는 형태의 루트 파일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NFS 파일 시스템을 쓰기 위해서는 파일 권한 수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NFS 루트 폴더로 복사만 해주시면은, 그리고 나서 부트로더에서 스크립트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또한 이제 init.rc라는 파일을 좀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init.rc가 뒤에 나오긴 하지만 커널 부팅이 완료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시작되는 프로세스가 init이라는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init 프로세스가 이 init.rc라는 스크립트 파일을 읽어드려서 한 줄 한 줄 파싱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수정해 주실 거는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를 빌드했을 때는 mtd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압축이 풀려있는 형태의 NFS 파일 시스템을 쓸 거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주석 처리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빨간색으로 되는 부분 주석만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백키 설정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는 이제 키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소프트웨어 키랑 하드웨어 키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키는 안드로이드 화면 안에서 뭔가 글씨를 누르기 위해 터치를 했을 때 밑에서 자판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죠. 네,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키가 되고,
하드웨어 키는 실제로 하드웨어에 붙어있는 키가 되겠습니다. 백키, 메뉴키, 홈키, 뭐 볼륨키, 전원키 이런 게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매핑해주는 파일이 있어요. 그게 시스템 유저 키 레이아웃 밑에 쿼티라는 이제 KR 파일이 있는데 여기서 그 키 매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파일 시스템이 이제 빌드가 되고 나면은 이런 형태의 파일 시스템이 생기게 되는데 시스템과 데이터 영역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리눅스 파일 시스템이랑 동일한데 거기에 시스템 영역과 데이터 영역이 추가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닛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련의 부팅 과정을 전부 하나의 바이너리인 이닛에 통합을 한 이유고, 통합한 이유는 보안과 실행 퍼미션의 문제 때문에 통합을 했고요. 이닛 프로세스는 로그 시스템 초기화, 디바이스 노드 생성, 펌웨어 다운로드, 우선순위 시스템 및 소유권 초기화 이런 작업들을 해요. 안드로이드 부팅 프로세스를 간략히 보면은 먼저 전원이 인가가 되고 부트럼 코드가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은 부트로더를 인터널 램으로 로드를 하게 되고 부트로더가 실행이 되겠죠. 부트로더가 초기 메모리를 셋업한다거나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커널을 램으로 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커널이 부팅이 되고 커널이 하는 일들 메모리 초기화, 캐시 스케줄링을 하고 커널 부팅이 완료되고 난 후에 이닛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고 그 이닛 프로세스가 init.rc라는 스크립트 파일을 콜을 해서 한 줄 한 줄 파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행되는 게 자이고트와 달빅이고요. 그리고 시스템 서버가 뜨면서 부팅이 완료가 돼요.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커널 부팅이 완료되고 난 후에 이닛이라는 애가 이제 데몬과 자이고트와 런타임을 실행을 시키게 됩니다. 데몬은 일반적인 USB나 ADBD 이런 데몬들을 생각하시면 되고 자이고트가 달빅들을 초기화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달빅 위에서 시스템 서버가 뜨는 거고 그 밑으로 서비스들이 뜨게 되면서 그런 서비스들은 서비스 매니저에 다 등록이 되면서 부팅이 완료가 됩니다. 자이고트라는 애가 이제 안드로이드가 나오면서 처음 등장을 하게 되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게 구동하기 위해서 미리 포크되어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수정란이죠. 자이고트는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게 구동하기 위해서 미리 포크되는 프로세스로서 시스템에서 실행 호출을 통해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자 하기 전까지는 중립적인 상태로 존재를 하다가 그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호출이 됐을 때 바로 실행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게 구동시키기 위해서 자이고트라는 형태로 미리 프로세스들을 반쯤 띄워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팅이 완료가 되고 난 후에 각 프로세스들의 상태를 보시면은 먼저 데몬이 뜨고 런타임과 자이고트가 뜨고 자이고트들이 달빅들을 초기화시키고 그 달빅 위에서 시스템 매니저들이 뜨고 서비스들이 뜨면서 부팅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